이게 한라산 백록담 보여요? 음. 자, 화장실 급하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를 마무리하고 화장실을 보고 돌문화공원은 약하고 북촌 너분송이 들렸다 시내로 좀 일찍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더 해달라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사실은 돌문화공원이 세계에서도 자랑거리거든요. 그곳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주의 역사와 사삼 그리고 문학이기 때문에 역시 설문대 할망을 만나러 가는 돌문화공원은 오늘 또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 한라산 백록담 보이죠? 예, 진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적이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머리 벗어진 M자 형태로 오름이 하나 보이죠? 다 분석구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안에 있는 건 모든 오름은 다 뭐다? 분석구입니다. 전부 다 똥덩어리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멀리 이 서편으로는 한라산 백록담이 보이고 이쪽이 이제 동부 능선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부 쪽으로 쭉 동부의 오름들이 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검은 오름에 올라가서 동부 오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 오름이 거친 오름입니다. 여기 동은 봉계동이라고 그래요. 봉계동에 바로 이 거친 오름의 이 사삼평화공원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변변생이라고 하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여기서 총을 맞아 죽게 돼요. 4.3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경이 돼서 이 자리에 사삼평화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사삼평화공원은 2000년 시작된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 3년 조사를 벌여서 결론을 내리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한 것 중에 실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는 정부는 제주도민과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공원을 조성해서 교훈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야 되고 이후에 발굴도 계속해서 그 작업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가에 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끝나고 2003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주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권위의 상징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과거 정부, 지금 정부가 아니라 과거의 대한민국의 정부가 저지른 과오, 잘못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게 건전하고 정의롭게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감격했었어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처음 여기 와서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중에 우리가 조천 항일 독립 쪽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워진다고 하는 걸 그때 듣고 그 조천 항일 기념을 빼고 사삼평화공원을 두면서 4.3 쪽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구평으로 이쪽이 터져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이쪽 방향이 용암이 흘러간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터진 입구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중산간에 왔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오셨어요? 휴대폰을 빨리 한번 꺼내보세요. 저는 차에다 놓고 나와도 제가 지금 못 해드리는데 그 휴대폰을 꺼내서 카톡을 실행하세요. 카톡을 실행하신 뒤에 카톡에 자기를 열어요. 자기 대화창을. 나를 열어, 나를. 왼쪽 아래 그 머리처럼 생긴 머리하고 어깨만 그려진 거 누르면 내가 떠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키 입력창에 플러스를 누르고 이모티콘에 지도를 꺼내세요. 지도를 꺼내서 예. 저기를 인터넷을 연결해야 돼요. 위성 수신 해야 되고 자신과의 방에서 열었어요. 그거 서용 다 위치 정보 열어줘야 돼요. GPS
자기 거를 이거 누르면 자기가 뜨잖아요. 오교순. 여기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기가 있는 주소도 나오고 다 뜰 거예요. 따봐봐요. 홍제동 237.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장소명으로 검색 바로 아래에 이중으로 원이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면 현재 위치를 찾아가는 인공위성 표시예요. 상부를 누르면 현재 위치로 가요. 제주시 명림로 430, 봉계동 237번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를 확대해서. 젊을 자연 휴양림이 근처에 있고 하나 니도 제주도 있네요. 근처에. 그래서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가 북쪽의 해안가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겨울에는 눈 오면 여기 못 올라옵니다. 차가 못 올라가요. 미끄러워서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중산간에 여러분들이 왔고, 4.3에서 중산간의 용어는 제가 버스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희생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8쪽에 그 조감도 배치도를 한번 보세요. 78쪽에 배치도를 보시면 그 배치도의 좌측에 사삼평화 기념관이 있고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보면 조천, 귀천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귀천. 그리고 맨 위에 유령재단이 있고 그 유령재단 우측에 행방불명인 묘석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조형물 비설이라고 있어요. 주차장 바로 위에. 이게 제가 여기 안내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고요. 사삼의 전개 과정은 제가 이따가 저 기념관 아래 지하에 조성된 전시물을 쭉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약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과정은 거기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 이 조형물을 한번 보세요. 뭘 의미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지. 여기에 간혹 오면 시화들이 있어요. 시화. 그래서 이 사삼 문학 작품들을 시화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벽으로 쭉 해서 걸어놓은 곳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제주를 상징하는 돌, 바람, 여자 사삼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 바람, 여자라고 하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아요. 우리가 외지인으로서 관광객으로 오면 제주에 삼다 돌아가는 의미가 그냥 가볍게 올 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제주에게는 그야말로 아픔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쉽게 쓰고 싶지가 않은데 그 제주를 상징하는 현무암, 그 현무암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철망 안에 들었죠? 그러면 저 현무암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희생자들이겠죠. 희생자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외벽에 있는 저 철망, 격자 방안 형태로 되어 있는 저 철망은 뭘 상징하나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철망 속에서 못 나왔다. 가장 간단한 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갇혀 있다는 거고, 저 까만 현무암들은 죽은 자를 대변하고 있는 상징이고, 그런데 진상조사가 끝나고 평화공원도 세워지고 4.3 추념일도 생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망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 4.3 사태라고 했다가 4.3 폭동이라고 했다가 4.3 사태라고 했다가 진상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정의는 제주 4.3 사건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한동안 그 이름으로 오다가 지금은 사건을 뗍니다. 그냥 제주 4.3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제주 4.3이 뭐냐? 아직도 용어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 전시관에 가면 비가 누워 있어요. 그 비가 왜 누워 있는지 이제 안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철망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는 제주 4.3 진상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도 채택됐고 이 권고사항대로 공원도 세워졌고 추념일도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 희생자들의 이 명예도 회복이 됐고 많은 부분 진척이 됐음에도 얘는 결코 걷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격자의 철망은 저는 이 시대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우리의 편견, 이것도 한몫할 것이고, 저는 저 철망을 우리의 편견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편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속에서 갖고 있는 전해들은 편견. 내가 잘못 개념화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편견. 제가 예전에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소속으로 중앙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노인성 관측을 위한 여기를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인사가 4.3을 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가의 대통령이 와서 사과를 하고 다 된 거거든요. 그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 정의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막 왔을 때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전혀 무개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알면서도 그런다는 건 정략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까만 현무암들이 그 희생자들의 넋이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 저는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희생자들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가해자들도. 선악의 구분으로 하면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행위를 한 거지만,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했던 가해자와 피해자, 그 속에 제주 안에 땅의 그 시대의 생활과 역사 속, 그거를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당시의 국가의 어떤 그런 힘, 1948년 해방 후 3년의 우리의 정세, 그리고 당시 미소 냉전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희생양의 공간,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4.3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해자는 물론 벌을 받아야 되고 사과도 아직 한 적이 없지만 희생자가 먼저 그 아픔을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 안에 갇혀있는 돌들이 저는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가해자로 있었던 역사 속에 같이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4.3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사과하는 거하고 훗날 이게 지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했던 거 두 가지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요,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가 있어요. 그 추도사 앞에 89쪽에 보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사과한 거예요. 그게 몇 쪽? 89쪽? 예, 발표문.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위로 말씀드립니다 했잖아요. 이거를 하는 그 자리에 난리가 났었어요. 울고 그 희생자들이, 그 원통함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하는 그 자리에 울음바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민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를 그런 당시대의 어떤 안보 논리에서 눌려 있고 밝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들어와서 밝혀지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연설이 요 안에 가면 TV로 방송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저 처음 보면서 울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위령제 추도사가 90쪽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91쪽, 92쪽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92쪽의 맨 윗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에 평화의 섬을 통해 한국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4.3 영령도를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4.3이 생긴 근원적인 원인은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근대사의 출발, 대한제국의 멸망, 일제 침략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일제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됐고 그 일제에서 쪼개지면서 그들의 농간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또 쪼개지는 연장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일제에 필붙었던 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 군정이라든지 이게 다 개입이 되면서 이 4.3이 이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나라의 수반으로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이 발표문을 하고 추도사를 하고 이런 문을 남길 때 저는 그 근원을 좀 더 짚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이 아픈 희생자가 결국 과거에 우리의 아픈 역사로 인한 거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랬던 거고 결국 그 원초적으로 돌리면 분단된 민족이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4.3의 가장 위에 산꼭대기에서 있어야 할 종착역은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제가 참 아쉽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이 철망에 갇혀 있는 이 까만 현무암들이 우리의 관습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개념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미천한 역사의식을 깊게 만들어가면서 더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걸 승화시켜서 우리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이런 비극을 가져오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국가적 사태,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보수의 이 극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눈으로 보셨어요. 바로 4.3도 그 희생자를 낸 가해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이나 이승만의 이 계엄령에 따라서 했던 토벌대 군인들이나 경찰들 이들이 행한 거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죽였잖아요. 학살하고 3만 명이나. 그게 과거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진행일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을. 평화의식 이랬는데 좀 혼란스러워요. 악한 감정 갖고 다 때려잡을 겁니다. 극악무도하게. 이거를 막아야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주 4.3이 우리에게 커다란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제대로 된 인권의식,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야 그런 극우적인 생명을 경시하고 가서 불질러버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진다. 이거 보면서 정말 썸뜻하고 저는 4.3의 계속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내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